트랜짓에 대한 주정부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오는 13일 오전 8시 뉴욕 리버데일 소재 피터 제이 샤프 운동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맨하튼 로어 워싱턴 하이츠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엔 대사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니키 헤일리가 연내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케냐 서부에서 국도를 달리던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50여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대한 주정부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부족한 예산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179페이지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는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뉴저지 트랜짓의 조직 구조와 운영, 자금 관리, 인사 채용, 조달, 서비스 상태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주요 공고사항으로는 예산 확보를 늘리고 조직 운영을 간소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뉴저지 트랜짓 리더십을 회복하고 승객과의 소통은 물론 조직 내부의 상호소통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현재 뉴저지 트랜짓의 자동안전 제어장치 PTC 설치가 70% 완료되었으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설치가 끝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마이클 COP 경찰서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무효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법원은 지난 5일 마리오 크렌잭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이 내린 COP 경찰서장에 대한 정직 처분에 대해 타운의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COP 서장은 이날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COP 서장은 여성인 캐롤 맥모우로 전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에 대해 죽이고 싶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한인 박명근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에 대해서도 영어를 못한다, 광대 같다는 등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크렌잭 시장은 인종차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서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운의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크렌잭 시장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음식과 공연, 놀이, 태권도 겨루기가 함께 어우러진 한국문화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조직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8시 뉴욕 리버데일 소재 피터 제이 샤프 운동센터에서 2018년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 및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양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태권도 사범인 박연환 회장이 13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이 행사에는 대회 참가자 300여 명이 태권도 겨루기, 월드 클래스 품새, 전통 품새, 팀 데모 등 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먹거리의 시연회를 진행하며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대형 비빔밥으로 3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청소년 전통문화 예술 공연으로 춘향전과 태권무를 선보입니다. 박 회장은 한국 문화 음식뿐만 아니라 예의 규범을 가르치는 무도를 미국에 알리는 목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며 태권도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양성하는 목적이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맨하튼 로어 워싱턴 하이츠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시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추가 감염자는 8명 이상으로 대부분
50대 장년층이었습니다. 모두 입원 조치됐으며 사망한 환자는 없습니다. 보건국은 레지오넬라균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로어 워싱턴 하이츠 건물 냉각탑을 조사해 레지오넬라균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소독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감염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소독 및 방역 작업을 다시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을 때 걸리는 폐렴의 한 종류로 주로 호흡으로 전염됩니다.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는 백신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보건당국은 레지오넬라균이 샤워기나 온수탱크 등에 주로 서식하고 호흡으로 전염되는 점을 감안해 샤워 대신 목욕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괴물 폭풍으로 변신한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를 강타 후 엘라바마와 조지아 등을 통과 후 캐롤라이나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최고 14피트의 파도를 예상하고 있는 허리케인 마이클은 플로리다의 카테고리 4등급의 위력을 행사, 플로리다의 엄청난 폭우와 정전 사태, 홍수 등으로 미 재난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의 스캇 주지사는 허리케인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며 신속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주와 지방 정부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비하고 주의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 재난당국은 팬핸들 해안 지역 저지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괴물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해 이미 멕시코만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40%에서 28%까지 감소했습니다. 주요 석유 기업들은 원유 시설에서 인력을 대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유엔 대사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니키 헤일리가 연내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니키 헤일리의 유엔 대사 사임 결정은 자진해서 퇴로를 선택한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른 시점과도 맞물린 것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행 대북 제재망은 헤일리 대사가 사실상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4차례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Look at what has happened in 2 years with the United States on foreign policy. Now the United States is respected. Countries may not like what we do, but they respect what we do. 정가에서는 헤일리 대사가 다른 고위직 출마를 위해 유엔 대사를 그만두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성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고전하는 공화당에서 헤일리 대사가 상원 의원이나 부통령,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던 중 중국이 기존 관세에 보복한다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협하는 2,67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물리는 셈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하길 원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방향 통행이어야 하는 것이 25년 동안 일방통행이었다며 우리는 그걸 양방향 통행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 또한 이익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사우디에 언론인 실종에 대해 사실 규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실종된 지 무려 6일이 지나서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Senior officials at the State Department have spoken with Saudi official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bout the matter.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Saudi Arabia to conduct a thorough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자국의 언론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종한 권력 남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케냐 서부에서 국도를 달리던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50여 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일 오전 4시경 케냐 서부 게리초 카운티에서 수도 나이로비에서 280km 떨어진 서부 카카메가 지역으로 운행하던 버스가 굽은 언덕길을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한 것으로 현지 라디오 방송 캐피털 FM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이번 사고로 남성 31명과 여성 12명 그리고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지붕이 완전히 뜯겨나간 버스 주위에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승객들의 물건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케냐에서는 교통사고로 해마다 3천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숫자를 최대 12,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 서니사이드에서 발견된 반이민 포스터에 대해 지역 정치인과 이민자 단체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증오 범죄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브레머 시의원은 뉴욕은 이민자 보호 도시이며 우리는 모든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며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반이민 포스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자폐증 환자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퀸즈에 사는 32살의 자폐증 환자 피터 곤잘레스가 일주일 전 집 주변 공원에서 놀다 실종됐습니다. 피터는 휴대용 전화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피터를 찾는다는 뉴스를 본 시청자가 거리에서 우연히 피터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피터는 퀸즈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인 롱아일랜드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고립됐던 애완견이 일주일 만에 구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완견 소시는 침수된 집에서 떠다니는 소파 위에서 먹이도 없이 일주일을 버티다 동물 애호협회 회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침수된 집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던 회원들은 일주일 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시가 물 위에 떠 있는 소파에 매달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디어파크 고교 59년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여학생이 전교 학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조인주 양은 지난 9월 실시된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개교 이래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학생회장에 당당히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한글날을 맞아 데모크라시 프랩 할렘 중학교에서 한식 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감사합니다 등 한국어를 직접 말하며 한식을 즐겼습니다. 추진위 문준호 회장은 학생들이 한식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찼다며 한식 급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맨하튼 재팬 소사이어티 홀에서 UN 세계 고아의 날 청원을 위한 대회와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윤학자 공생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목포시, 고치현,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주 UN 한국대사와 주 UN 일본대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공생원 90주년 기념식과 고아들의 실상을 듣는 포럼, UN의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청원하는 대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뉴욕 나눔재단이 재능 나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기 결정 기술과 장래 설계란 주제로 오는 18일 노던밸리 에반젤리칼 프리처치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강사로는 CIDA 대표 배영서 박사가 나와 발달장애 학생에게 자기 결정 기술이 중요한 이유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잉그리드 클립스의 공화당 박명근 시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은 11월 중간선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잉그루드 클립스의 지금 현재의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분들이 그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네. 그 807번 내분이라고 그 자리에 약 600에서 800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아, 네.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타운의 재산세가 올라가고 네. 타운이 뭐 복잡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집 주민들이 많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저희들한테 네. 가장 시급하고도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이번 재선에 또한 어떤 공약을 내걸고 도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첫째는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그 아파트 건축을 막고 이제 그게 뭐냐면 저소득층 아파트를 끼워서 다른 아파트를 같이 해서 그래서 많은 네. 그 동수를 굉장히 유닛을 집어넣는 네네. 거거든요. 그것을 그쪽 그 개발업자들이 그 지금 시행하려는 그런 이제 큰 프로젝트 대신에 그 주정부가 강제로 요구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순수한 네. 그래서 적은 숫자의 그 아파트를 우리 타운이 따로 다른 쪽에 지어가지고 바로 그런 대단히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지금 타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하고 있던 그런 세력들한테 그 휘둘리는 그런 것들을 네. 바로잡기 위해서 네. 저희가 세금을 최소화하고 타운의 어떤 절차 등 게 너무 타운 작은 일에 정치적 문제가 배제되고 순수하게 그의 어떤 이슈에 그 포커싱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분할되는 그런 작은 타운이 되지 않도록 네. 그런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동안 공화당이 집권하면 재산세가 내려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잘 읽지를 못해요. 그렇죠. 뭐냐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예. 사실 그렇게 이제 실제 높다고 불평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 근데 첫 해는 저희가 0.5% 마이너스 0.5% 네. 내려갔고 두 번째 1.08, 이번이 약 한 5.5% 올랐습니다. 과거 4년 민주당이 했던 23% 가까운 그 텍스에 비하면은 저희는 네. 뭐 굉장히 적게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오냐면은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분들 각 타운에 사시는데 뭐 재산세가 세 가지가 합쳐서 재산세가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에듀케이션 텍스, 교육세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카운티가 또 그 부과하는 카운티 텍스가 있어요. 네네. 그다음 맨 밑바닥에 가면 정말 순수하게 자기 행정 근한 하에 놀고 있는 뮤니시플 텍스, 지방세라 그러죠. 그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비리 나오는데 네. 과거 2년 전부터 우리가 주정부로 받던 교육세 보조가 아주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약 한 14% 교육세가 올랐고, 그다음 이제 카운티 텍스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순수한 지방세 내려갔는데 불구하고 그 세 가지 텍스를 같은 한 가지 비례 보다 보니까 이게 오른 실제가 올랐고 올려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아니 이 공화당이 집권하면 세산세를 낮춘다 그러는데 왜 올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그 시정부가 올린 포션은 없고 아니면 아주 마이너스거나 조금 올랐는데 교육세가 큰 폭으로 한번 올랐고 그다음 그 카운티 텍스가 올랐고 그래서 좀 높게 보일 따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포커스인에서는 잉그루드 클립스의 공화당 시의원인 박명근 시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